자, 네 번째 주제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죠. 첫 번째 대상으로 대북 송금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이 조작 수사라는 게 대북 송금 이것뿐이겠습니까? 사실 가장 먼저 진행된, 우리가 가장 기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대북 송금 사건이라기보다는 대장동 사건이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대장동 수사,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철저하게 조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작과 대장동 조작은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이 뒤집어지고 사건 전체를 끌고 가는 증언이 하나가 있죠. 누구? 김성태 쌍방울 회장. 한 명의 진술을 쭉 끌고 나가고 공범들 몇 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 대북 송금 사건 없는 걸 있다라고 만들어냅니다. 이 비슷한 게 대장동인데요. 대장동에서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유동규.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을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해 주죠.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진행된 수사가 대장동 수사입니다.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대장동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시작돼야 되겠죠? 네,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됐습니다. 오늘 서울고검이 대장동 수사팀 중에서 제2기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밝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개를 해요. 당시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에도 별건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 회유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솔직히 잘못했으면 저도 여기 말려들 뻔했어요. 당시에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김용 부원장이 증언을 조작했다, 위증을 강요했다라는 식의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분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이분들 앞에 놓여진 검찰의 회유 협박이 가관입니다. 아니, 문제가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른 사건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꺼내 들었던 카드 중에는 장용진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 장용진이 이 대장동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 언론 플레이의 실질적인 총괄 브레인이 저였다라는 식으로 그게 몰고 가려고 했대요. 진짜 아우.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고검이 감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진짜 아우. 생각해보면 저도 아찔해요. 아찔해. 자, 관련된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보시고 계속. 내가 배팅을 또 해야 될 때들이 있다. 내가 여기서 자리 잡고 크는데 그걸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이 형동생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이제 형 입장에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놈들 돈은 됐고 사고 나니까 사고 안 나면 눈으로 봤잖아요. 네, 이거는 2층도 알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 말고는 네 부인도 알아서도 안 되고 맞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둘만 평생 갖고 가. 그 정도 신뢰는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여태 지켜봤고. 그래서 형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사업적인 얘기를 쭉 하고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탁 올라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장님이 근데 시장님이 진짜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졸라 싫어하지 니네.
그래서 근데 네. 형 괜찮으시겠어요? 네. 뭐 이강길의 저희 정체 그 내용을 다 알고 오해돼 주변에. 네. 이게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이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을 무척 싫어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래서 대장동 관련된 이 모든 공작이나 그 업무 진행은 이재명 모르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근데 이 정영학 녹취록 실제로는 내용이 상당히 조작돼서 외부에 알려지죠. 언론들이 정말 이상한 내용으로 왜곡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거예요. 예, 그랬답니다. 참 이걸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보시다시피 오늘 이 대장동 조작 수사와 관련해서 이 정영학 녹취록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왜곡 그리고 왜곡 보도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제기가 됩니다.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이어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작 역시 국정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먼저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일 예정일 겁니다만 국회의 국정조사가 먼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대북 송금보다 더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대장동 이 진술 조작이라든지 증거 조작에 보면은 황당한 내용도 있죠. 정민용 회계사인가요? 정민용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엑셀 파일이 조작됐다라고도 주장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이게 평당 4,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그 계산기를 돌렸는데 5,000원씩 계산해서 돌린 것처럼 이 엑셀 파일이 변형이 돼 있다라 이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고쳤나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4,000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파일을 뒤져봤더니 원본 파일이 따로 있었고 그 원본 파일에는 정민용이 생각하는 것처럼 4,000원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검사들 중에 혹은 검찰 수사관 중에 누군가가 증거에 손을 댔고요. 그 손을 댄 거를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이재명 그 대장동 관련 그 배임죄 사건이 되는 겁니다. 8천억, 9천억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겨우 5천억밖에 이득 못 얻었어? 라고 했던 바로 그 건요. 그러니까 이때 계산을 4천원을 해야 되는데 5천원을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거둘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재명이 숨기고 이런 짓을 했다. 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악독하죠. 근데 그 자료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이 역시도 상당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유동규가 국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유동규도 박상용처럼 진술을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할지 한번 보시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시 20분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자, 그럼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